바보는 아닌 나였지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까지 가끔 바보로 인정되어 온 까닭은 위에서 말한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갈 줄 안다. 용모라든가 눈이 무척 영리하게 보이므로 그 기대가 어긋나면 그만큼 더 나의 어리석음이 눈에 띄기 때문에 점점 더 손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기회에 일어난 것이지만 그 뒤로 계속되는 사건들의 설명에 무익하지는 않다. 거기에는 세상 사람에게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비사교적이니 어쩌니 하고 단정을 당하는 일들의 열쇠가 들어있다. 무심코 얼굴을 내밀고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뿐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인간으로 보이고 만다. 그런 일만 없다면 나도 사교계를 좋아하는 것은 남만 못지 않았을 것이다. 글이나 쓰고 세상에서 20살 결심을 한 것은 내게 꼭 맞는 일이었다. 여전히 얼굴을 내보이고 있었더라면 나라는 인간의 가치는 결코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띠뺑 부인의 경우가 그러했다. 제주도 있었고 나도 몇 해 부인 집에 살았는데 그때부터 그 부인 자신이 몇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기야 그렇게 말했다고는 하지만 예외라는 것은 역시 있는 법으로 이 점에 대해선 나중에 말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해서 내 재능의 정도가 결정되게 내게 맞는 직업도 지정이 된 이상 이것으로 두 번째가 되는 나의 전직에 전념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었다. 곤란한 것은 정규적인 학문이 없다는 것이며 사제가 되는데 충분할 만큼 라틴어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바랑 부인은 잠시 나를 신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그것을 교장에게 말했다. 교장은 그로 선생이라는 나사렛 교파의 수도사였는데 착하고 키가 작은 데다 애꾸 눈에 가깝고 바짝 여였으며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으로 내가 아는 중에서 가장 재미가 있고 가장 학자연하지 않는 나자렛파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그는 가끔 엄마네 집에 와서 대접을 받으며 귀염을 받기도 하고 놀림을 당하기도 했다. 때로는 콜셋끈을 졸라매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으나 오히려 그런 것을 기뻐하는 형편이었다. 그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부인은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한다. 끈을 잡고 끌려다니면서 그때마다 교장 선생은 투덜투덜 뒤를 따라간다. 제발 부인 가만히 좀 계십시오.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은 소재다. 그로 선생은 엄마의 생각에 진심으로 찬성했다. 아주 싼 기숙비로 성락을 하고 교육을 받기로 했다. 남은 것은 사교의 성락뿐이었는데 이것도 곧 얻었을 뿐 아니라 기숙비마저 지불해 주겠다고 했다. 게다가 나중에 시험을 해보아서 기대한 성적이 올렸다고 인정될 때까지 속인의 옷차림으로 있어도 좋다는 허락도 받았다. 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 나는 순순히 따르는 도리밖에 없었다. 마치 무슨 형벌이라도 받는 것처럼 신학교로 갔다. 신학교라는 엄침한 곳으로 그것도 마음씨 상냥한 부인의 집에서 나온 내가 책은 한 권만 가지고 갔다.
엄마에게 부탁해서 빌린 책이다. 그것이 무척 도움이 되었다. 어떤 책인지 여러분에게는 상상이 가지 않을 것이다. 음악책이다. 그녀는 닦은 재능 가운데서 음악만은 잊어버리지 않았다. 성량도 풍부하고 노래 솜씨도 제법이었으며 클라브생도 조금은 칠 줄 알았다. 노래 공부도 자진해서 시켜주었다. 나는 찬송가도 서투른 편이었으므로 거의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자에게서 받은 8번이나 10번 정도의 연습, 그것도 아주 가끔씩 이어서 음계 연습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기는커녕 음부의 4분의 1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도 음악에는 무척 정열을 가졌으므로 나 혼자 연습해 볼 생각이었다. 가지고 간 책은 그렇게 아주 쉬운 것은 아니었다. 클레랑보의 깐따따 집이었다. 변조도 음의 장단도 모르면서 알페와 아레티저 가요곡의 제1서창조와 제1아리아를 정확히 읽고 부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나의 열심과 끈기가 어떤 것이었나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기야 이 아리아는 박자와 심표가 정확해서 가사를 음절로 끊어 나가기만 하면 잘 맞게끔 되어 있었다. 신학교에는 정말 싫은 수도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가 나를 맡고 있었으므로 그가 가르치는 라틴어에 나는 몸소리를 쳤다. 기름을 처덕처덕 바른 검은 머리를 쫙 빗어 넘기고 향로를 바른 구운 빵 껍질 같은 얼굴, 물소 같은 목소리, 올빼미 같은 눈, 턱수염이랄 수도 없는 돼지 털을 기르고 정말 천한 웃음을 웃었다. 손발은 나무로 만든 인형처럼 움직였다. 이름은 잊었으나 부르는 것마저 더러웠다. 무섭게 생긴 얼굴로 애교를 뜨는 꼴이 눈에 선하다. 회상만 하면 소름이 끼친다. 새삼 복도 같은 데서 딱 마주치는 기분이 든다. 때 묻은 강모를 얌전하게 내밀면서 내게는 감옥보다 무서운 그의 방으로 자 어서 드십시오 하는 몸짓을 하는 그의 모습이 새삼 보이는 것 같다. 궁정사제의 제자였던 사람에게 이런 선생이 배치된 대조를 상상해 주기 바란다. 이런 무시무시한 사나이가 하자는 대로 2달만 몸을 내맡겨 줬더라면 틀림없이 내 머리는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음씨 고운 그로 선생은 내가 우울해지고 밥도 안 먹고 점점 여여가는 꼴을 보고는 내가 슬퍼하는 이유를 짐작했다. 그거라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었다. 그는 내가 이 야수의 발톱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층 대조적인 다시 없는 착한 사람의 손에 맡겼다. 그는 포시니의 태생인 갸띠아라는 젊은 재속 신부로 신학을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그로 선생에 대한 호의와 그리고 인정에 끌려 자기 연구의 여가의 나의 지도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게 되었다. 갸띠의 시처럼 보는 이마다 좋아하도록 만드는 사람을 본 일은 없다. 금발에다가 턱수염은 붉은빛을 띠었다. 그가 태어난 지방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는 모습으로 얼른 보면 둔해 보이는 표정 밑에 풍부한 기질을 감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정말 특징은 다감하고 애정이 깊고 자애가 담뿍 담긴 마음을 가졌다는 점이었다. 그의 큼직한 푸른 눈에는 유화와 애정과 우수가 함께 서려 있어서 한번 만나면 그만 끌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청년의 눈을 보고 음성을 들으면 왠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어서 불행하게 태어난 것을 자각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의 성격은 그의 얼굴 모습에 잘 나타나 있었다. 인내심이 강하고 상냥하고 나를 가르친다기보다 나와 같이 공부를 한다는 태도다. 그렇게까지 안 해주더라도 나는 그가 좋았다. 전임자였던 만큼 금방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상당히 시간을 잡아먹고 또 양쪽이 다 같이 적극적이었으며 기도도 철저히 했는데도 나는 무척 열심히 했지만 도무지 진도가 없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